일전에 해체 전문 회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정말 온갖 이상한 집과 괴상한 것들을 마주했었다. 그 중에서도 산 깊은 곳에 있는 낡아빠진 집 같은 경우는 상태가 특히나 심각했는데 집안 가구 서랍 속에 뼈가 가득 들어차 있질 않나 벽 속에 기다란 머리카락이 들어있거나 집 한가운데에 입구가 없는 방이 덩그러니 있는 경우도 있었다. 놀랍게도 그 안에는 작은 신사문이 세워져 있더랬다. 아무튼 상황이 어찌 되었든 간에 그런 것들을 모두 때려 부수고 덤프트럭에 실어서 쓰레기로 처리해 버리는데 아주 기분 나쁜 경우에는 술과 소금을 뿌리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계곡에 있는 오래된 대저택을 해체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왔고 난 회사 사장과 그 아들을 태우고 직접 운전을 해서 다같이 예비조사를 하러 갔다. 사실 조사라 해봐야 나는 운전기사 겸으로 가는 거였고 집안 구조가 어떻고 안에는 뭐가 있는지를 조사하는 건 사장과 그 아들 두 사람의 일이었다. 나는 밖에서 담배를 피우며 미리 챙겨간 만화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때 근처 주민인 것 같은 할머니가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이런 시골에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일이 드문데 여긴 뭐하러 왔수? 안녕하세요. 이 집을 부수고 싶다고 의뢰가 들어와서요. 저희는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아, 이 돌집이 부셔지는 거구만. 예? 왜 돌집입니까? 그도 그럴 것이 그 집은 딱 보기에도 별거 없는 나무로 지어진 집이었는데 할머니가 돌집이라고 하는 게 조금 이상했던 것이다. 아니, 여기에는 돌이 있어. 그게 뭔데요? 설마 부수면 저주를 받는 뭐 그런 겁니까? 나도 잘 모르는데 이상한 돌이 있다고 하더군. 그런 할머니의 말에 흥미가 생긴 나는 직접 집 안에 들어가 보기로 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안방과 넓은 뜰이 보였고 뜰의 한쪽 구석에는 3개의 창고가 줄지어 서 있었다. 가운데 창고 쪽에 마침 사장 아들이 서 있어서 가까이 다가가 보니 사장은 창고 안에 있었다. 3개 중에 가운데 창고만 그 모양이 정사각 형태였는데 가운데의 씨름판처럼 둥글게 흰 돌이 파묻혀 있었고 원의 중앙에는 1m 길이의 각진 검은 돌판과 흰 돌판이 서로 마주보듯 서 있었다. 나는 그저 참 괴상한 물건이다 하는 생각뿐이었는데 사장은 그걸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다. 그렇게 조사를 마치고 돌아간 후 며칠이 지나갔고 집의 해체 작업이 진행되었다. 작업 첫날 아침에 무슨 일인지 사장이 직접 나와서는 우리에게 창고 안에 있는 돌판은 절대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가져오라고 신신당부했다. 현장에 도착한 우리는 비교적 수월하게 작업을 진행했다. 적절한 공간만 있으면 기계로 가볍게 때려 부술 수가 있었으니 목조가옥 하나 부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던 것이다. 나는 아침에 사장이 한 말을 떠올리며 가운데 창고 쪽에는 아예 손을 대지 않고 다른 곳부터 부셔나갔다. 그렇게 며칠간의 작업 후 가운데 창고만이 남았고 모두 창고 안으로 들어가서 돌판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현장의 리더격인 중국인 코우 씨가 밖으로 뛰쳐나가더니 구역질을 하는 것이다. 코우 씨, 왜 그럽니까? 저 창고 위험해. 기분 나빠. 나 그만 돌아가야겠어. 일단 날 포함한 다른 사람은 아무 이상이 없어서 그대로 작업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코우 씨는 그 길로 덤프트럭 한 대를 끌고 그냥 가버렸다. 어쩔 수 없이 우리끼리 창고를 부순 후에 돌을 잘 챙겨서 회사로 돌아왔는데 사장이 화가 단단히 나 있었다. 코우 씨가 마구 역정을 내며 회사를 그만뒀다는 것이다. 사장은 대체 그에게 무슨 짓을 했냐고 따져 물었지만 우리로선 알 길이 없었다.
그 돌이 있는 가운데 창고를 부수려고 했더니 코우 씨가 갑자기 구토를 했고 위험하다고 하면서 혼자 멋대로 가버렸습니다. 왜 그런 건진 저희도 정말 모릅니다. 참나. 당장 저 돌이나 옮겨! 그렇게 사장은 우리를 냅다 밀치더니 마구 소리를 질러댔고 사장의 지시대로 모든 사원이 달라붙어서 그 돌을 응접실 소파 위에 올려뒀다. 그 이후로 사장은 그 돌에게 말을 걸거나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는 등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을 했고 우린 물론이고 사장의 아들 역시 그걸 몹시 기분 나쁘게 여겼지만 차마 대놓고 말할 수가 없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사장은 갑자기 아들에게 회사를 맡긴다며 일선에서 물러났고 아무런 언지를 받지 못한 아들은 패닉에 빠져버렸다. 회사 꼴이 말이 아니었는데 이래선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을 것 같아 난 2주 동안 일을 쉬기로 했다. 그동안 오키나와로 여행을 다녀왔는데 다시 회사로 가보니 완전히 체제 전환이 돼 있었다. 사장은 그 돌을 가지고 시골로 내려갔다고 했는데 아들이 아무리 연락을 해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했다. 그 돌이 정말로 위험한 물건이 아닌가 싶어서 이리저리 수소문을 해봤지만 과거의 그 창고에서 사람이 2명 죽었다는 것뿐 다른 특이사항은 없었다. 사망자는 그 집의 주인과 어떤 남자였는데 애초에 사건으로 처리되지도 않았다나 뭐라나. 그로부터 몇 달 후에 일을 그만두면서 사장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그 뒤로 10년이 지난 지금도 회사는 문제없이 잘 돌아가고 있다. 아들이 경영 수완이 좋은지 번듯한 사업까지 새로 세워졌다. 대체 그 돌은 뭐였는지, 정말로 위험하거나 이상한 건 아니었는지 아직도 가끔씩 생각이 나곤 한다. 내가 유치원에 다닐 적의 이야기다. 머리가 워낙 좋아서 도쿄대에 입학했던 우리 사촌형은 성격도 다정다감해서 뭐든지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주는 정말로 좋은 사람이었다. 당시 도쿄대 고마바 캠퍼스에는 돔 형태의 커다란 학생 식당이 있었는데 하루는 친척들과 대학에 견학을 갔다가 다같이 카레를 먹게 되었다. 그런데 식사 도중에 갑자기 형이 배를 움켜쥐며 괴로워했고 곧바로 병원에 실려갔다. 알고 보니 이미 몇 달 전부터 위장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았던 모양인데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위암이었다. 그때만 해도 나와 형은 어렸기 때문에 그 당시엔 어른들이 비밀로 했었다. 그러니 지금부터 이어지는 이야기는 모두 형이 죽고 몇 년이 지난 후에 형의 친구에게서 전해들은 것이다.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을 당시에 형은 병원 침상에서 컴퓨터를 만지고 있었다는데 시대를 감안하면 8비트 PC였을 것이다. 아마 형은 인텔 8080에 CPM을 돌려가며 파스칼이나 어셈블리어로 프로그래밍을 했을 것이다. 형은 컴퓨터로 매일 먹는 식단과 처방을 받는 약, 그리고 정맥 주사로 맞는 항암제 등을 모두 수치화하여 입력하고 있었다는데 아마도 스스로 암에 걸렸다는 걸 자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 형은 숙모에게 자랑스레 이런 말을 했다고 한다. 도서관에서 조사한 변수를 이용해서 이 프로그램에 제 나름대로 함수를 집어넣었어요. 살아남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alive, 죽을 때가 가까우면 dead라고 뜨는 거죠. 그 후로 가족들이 병문안을 올 때면 형은 언제나 그 프로그램을 켰고 명령어를 입력하면 매번 검은 바탕에 alive라는 하얀색 글자가 떴다. 그걸 보며 형과 가족들은 희망을 가지고 밝은 분위기에서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입원 후 2달 정도가 지났을 때 형은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렇게 장례식이 끝난 후 당시에는 고가였던 형의 PC는 대학 동기가 물려받았다고 하는데 그 친구가 프로그램을 켜서 명령어를 입력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d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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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ad. 프로그램 제작이 완료된 후 결과는 매일같이 데드로 출력되고 있었던 것이다. 가족들 앞에서 얼라이브가 떴던 것이 무슨 이상한 이유가 있어서였는지 아니면 형이 가족들을 안심시키려 했던 것인진 아무도 모를 일이다.